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화의 섬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눈에 대한 건강을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감는 순간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감각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일 텐데요. 그렇게 소중한 우리의 눈 건강 지킬 수 있는 첫걸음, 또 정기검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네.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니 저도 너무 오랜만에 오는 기분이어서 또 한 달에 한 번 뵈으니까 예. 저도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는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따스한 봄날 햇살을 맞으면서 꽃향기를 물씬 맡으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덩달아 눈 건강까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네. 자연을 누리셨군요. 대신에도 꽃가루 때문인지 알러지 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아, 요즘. 예, 눈 가렵다, 붓는다, 네. 뭐 눈곱만이 낀다. 예, 알러지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제주도가 또 이렇게 송진가루가 좀 많다 보니까 특별히 또 지역 특성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나무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그 수목이 많고 꽃이 많다 보니까 다른 도시 그 대도시 분들보다는 좀 더 알러지가 확실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연령대별로 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 결과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검사 방법도 오늘은 또 나에게는 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여러분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인식적으로는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그래 1년에 한 번씩 뭐 내시경이라든지 검사는 해야지라는 건 좀 인식이 됐는데요. 눈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눈 건강은 제일 중요한 건 시력은 맞고요. 근데 시력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소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근시나 난시가 없는지 혹은 성인에서는 이제 안저 검사라는 걸 통해서 성인병을 미리 체크하거나 예방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센터를 대략적으로 하는데 가면은 보통 이렇게 눈 가리고 뭐 이런 것만 좀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좀 더 내가 정밀한 검사를 받고 싶다 하면 안과에 방문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안과에 오시면은 당연히 이제 안과에 대한 총체적인 걸 알 수 있고요. 모든 검사를 다 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인 검사 일부만 하더라도 우리 눈 건강을 지키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눈사랑안과를 좀 투어하면서 또 직접 제가 또 검사를 받는 환자 중에 한 명으로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산나물님, 동백나무님, 간병히어로님, 충북사랑님 그리고 이황수님께서도 들어와 주셨고요. 와 기다렸습니다. 유리감염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푸르른숲님이 안구 검사는 몇 살 때부터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안구 검사는 몇 살부터 해야 한다 정해진 건 없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눈 마주침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만 6개월 이상 되어도 그렇게 잘 되지 않으면 안과에서는 꼭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네.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보통은 만 3세에서 4세 정도부터 안과를 오기 시작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 전에도 와도 충분히 대략적으로 어떤 아이의 눈이 근시나 난시나 그런 것들이 없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방문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미디어 노출을 피할 수 있지만 또 부모의 편의로 인해 전 좀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좀 걱정이 항상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한 만 몇 세쯤부터 한번 받아보면 좋을까요? 제일 일단은 그래도 그림을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나이가 보통 만 3세에서 4세 정도 이루어지는데 만 3세만 되어도 한번 안과에 데리고 가셔서 기본적인 거 확인해 보신다면은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들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Q&A 시간도 마련했으니까요.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이 시간 박대영 원장님에게 궁금한 안과 전문의를 모셨으니까요. 궁금증 남겨주시고요. 오늘 또 저희가 직접 이 눈사랑안과를 투어하면서 여러분께 검사 방법들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검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해 볼까요? 네.
PPT 주세요. 네. PPT 띄워주시고요. 네. 네, 이곳은 어딘가요? 네, 여기는 이제 안과 진료실이고요. 이제 우리가 내과나 소아과에 가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안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 안과는 아무래도 눈이 작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장비를 특별히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세극등 현미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눈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특수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극등 현미경은 이제 눈의 상태를 관찰하는 장비로서 직접 보면서 눈의 흰자위 혹은 결막, 각막 혹은 눈 안쪽 그 망막까지 자세히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내과에서 보면 뭐 청진기 되잖아요. 네, 그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세극등 현미경을 보면은 백내장도 알 수 있고, 혹은 때에 따라서는 녹내장 여부, 혹은 뭐 우리가 소프트 렌즈를 잘 착용하는지, 렌즈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 다양한 전반적인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세극등 현미경을 보면서 진료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과에 오시면은 이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눈에 불편한 게 어디서 기인했는지 알아보는 이제 현미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한번 얼굴 붙여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안과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극등 현미경을 크게 볼 수 있는 이제 그 전환부 촬영 장비라는 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 이해도도 높이면서 우리가 쉽게 설명도 해드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눈의 전반적인 면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까만 눈동자에 보면은 이렇게 홍채라는 이제 갈색 홍채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눈꺼풀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결막이라고 하는 곳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정상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볼 수도 있고, 밑으로 보세요. 이제 우리가 눈꺼풀 테두리 여기가 이제 눈물의 기름샘 분비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여기 어떤지도 볼 수 있고, 앞에 정면 보세요. 우리가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제 눈 안쪽을 들여다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수정체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얼굴 떼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라는 곳이 있는 곳인데, 정상분들은 이게 투명하고요. 만약에 이제 PPT 주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이제 세극등 현미경에서 이상한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알러지 결막염이라는 모습이 있으면은 여기 흰자위, 결막이라는 곳이 많이 충혈되고 핑크빛으로 부풀게 되고요. 혹은 이제 이런 건조증이 있으면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처럼 이제 눈물막이 빨리 마르거나 불규칙하게 코팅이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눈꺼풀 염증이라고 해서 눈 테두리에 이렇게 혼탁한 기름이 굳어서 짙게 끼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눈꺼풀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눈 가장 중심 부위에 있는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곳을 확대하게 보면, 만약에 백내장이란 병이 있으면은 이 렌즈 자체가 많이 혼탁해지는데요. 네. 이렇게 하얗게 되면은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극등 현미경을 이용하면은 아주 기본적인 많은 안과 질환들을 진단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연령마다 또 사람이 느끼는 그 질환에 따라서 좀 검사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소개해주신 이 세극등 현미경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는 검사일까요? 맞습니다. 소아든 어른이든 모두 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 세극등 현미경은 반드시 보는 게 필수입니다. 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이 좀 덜 지워진 경우에 이것도 좀 감별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에서 이제 화장품 가루가 많이 마스카라나 많이 묻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눈물막층에 떠다니는 게 둥둥 보일 정도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건조증이 더 심하거나 알러지 결막염도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끔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세극등 현미경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이어서 또 예. 어떤 검사가 있을까요? 예, 다음 검사는 이제 굴절 검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큰 PPT 주세요. 이제 이동하시면. 네. 네, 굴절 검사기에 대해서 안내 PPT 지금 나가고 있고요. 장소를 이동해서 이제 한번 이번에 직접 소개해드릴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사 기계는 눈의 굴절력을 측정하는 굴절 검사기고요. 이것을 이용하면 근시나 난시, 원시 등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시력 변화나 혹은 교정 시력을 확인하고 어떤 안경 렌즈 도수를 처방해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두 번째 검사로 넘어왔는데 이건 어떤 검사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굴절 검사기고요. 우리가 이제 기계로서 눈의 근시나 원시, 난시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쭉 보고 계시면은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쭉 측정을 해주거든요. 네, 검사가 다 되었네요. 네. 이쪽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검사 결과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검사 결과 값이에요. 좀 난해하죠? 지금 SCA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번 우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우리가 결제하거나 하면 보이는 영수증처럼 보이는데 일반인이 보기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기는 한데요. 뭐 이제 오른쪽 왼쪽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S 쪽이 원시나 근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수치들이 적혀 있고요. 이제 요거 C라고 적힌 거는 난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0이면 제일 좋은 건데요. 이렇게 뭐 0.75, 1, 2 되면은 우리가 난시도가 점점 커진다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난시는 이제 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A는 난시 축이 몇 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시 난시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고 안경을 씌우면 얼만큼 더 잘 볼 수 있겠다는 걸 예측을 해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은 그 시력 교정술을 하셨죠? 네네네네. 맞죠? 네. 그래서 시력 교정술을 했긴 했는데 조금 근시가 약간 있다고 나오기는 해요.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기는 해요. 다행입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어떤 검사로 넘어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압 검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네. 네, 안압 검사기 또 설명드릴게요. 안압 검사기는 우리 말 그대로 눈의 압력을 측정하는 검사 기계인데요. 각막의 압축 공기를 분사하여서 안압을 측정하는 기계이고요. 우리가 내과에 가면은 이제 혈압을 재듯이 안과에서도 이렇게 안압을 측정하는 게 반드시 필수적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안압이 높으면은 녹내장이란 병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가려내거나 혹은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안압 검사를 필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압 검사 기계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안압 검사 기계 앞에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압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과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뭔가 톡 하는 소리가 하면서 바람이 슉 났어요. 예, 바람이 쭉 나오죠. 그래서 반대쪽도 한번 재볼게요. 예, 다 됐네요. 이쪽 한번 오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왼쪽 안압이 15, 14. 예, 안압 수치는 10에서 20일까지 정상인데요. 그 범위에 있으니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안압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정상분들도 간혹 뭐 22, 23 이렇게 조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이제 혹시나 녹내장 가족력이 없는지 혹은 녹내장이 없는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보게 되고요. 네. 녹내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압이 실제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압을 낮춰주는 약을 쓰거나 혹은 다른 시술적 치료를 통해서 안압을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압 검사 기계는
녹내장하고 가장 연관성이 높은 기계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녹내장이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도 이 안압 검사기는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쓰는 그 안약 중에서는 안압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안약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안약들을 스테로이드 안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안약들로 인해서 안압이 높아지지 않는지를 꼭 봐야 하기 때문에 가끔은 소아에서도 우리가 이제 결막염 치료할 때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안압 검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20대 이상이면 반드시 안압은 한번 측정해 보셔서 내가 안압이 높지 않은지 네.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검사 방법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네, PPT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안구 길이를 재는 안구 길이 레이저 계측기입니다. 이 기계는 백내장 수술할 때 삽입되는 인공 수정체의 정확한 도수를 알기 위해서 검사하는 기계인데요. 이 기계를 이용하면은 눈의 앞에서부터 뒷면까지 안축장이라고 하는 길이를 잴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눈 안의 난시 혹은 수정체 두께 및 각막의 크기 같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를 재는 레이저 계측기는 이제 소아 근시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소아 근시가 나빠지는 경우에는 눈의 길이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측정을 하면은 소아 근시가 정말 나빠지는지 혹은 앞으로 얼만큼 더 나빠질지 진행도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 용도로도 많이 활용하는 검사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검사 기계 앞에 계시는데요. 저희 선생님이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다른 기계가 비슷하죠. 그냥 기계가 이제 그냥 몇 초만 지나도 금방금방 잘 측정을 해내고요. 얼핏 보면은 검사 기계가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방법은 꽤 비슷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 결과값인데요. 네. 이제 주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 화면에서 이제 AL, 액션 랭스라고 적혀 있는 AL인데요. 오른쪽 왼쪽 이제 눈의 길이가 25.93mm, 왼쪽 26.27mm. 이제 이 값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이제 인공수정체를 얼만큼 도수를 넣어야 하는지를 넣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에 해당되고 이제 만약에 소아들에 있어서 이거를 눈 길이를 측정을 했을 때 평균값보다 높으면은 눈이 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눈 길이가 많이 길면 길수록 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시를 하거나 눈을 덜 나빠지게 하는 걸 노력해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도 제가 파워포인트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소아 근시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검사 방법이겠네요. 예, 그래서 이 검사까지 하시면은 소아 근시를 좀 더 체크하는데 더 큰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검사에 해당됩니다. 네, 그럼 자리를 이동해서 또 여러분들의 Q&A와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사이에 또 많은 질문들이 도착해 있네요. 댓글들을 PPT 주세요. 한번 보면서 네. PPT를 띄워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와 기대됩니다. 오늘 처음 봐요.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하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인가요? 앞에 제주라고 써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출장으로 온 건 아니고요. 저희 피디님과 저 그리고 원장님 모두 제주에서 살고 있으면서 제주 라이브 시간은 제주도에 있는 훌륭한 병원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 라이브 시간입니다. 그럼 PPT를 먼저 좀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Q&A에 답변을 드려볼 텐데요.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구 길이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 PPT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눈 길이가 존재하는 게 있는데요. 원래 소아들은 성장하면서 눈이 길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길어지면은 결국 근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얄궂은 게 적당한 게
나빠지고 끝나면 좋을 텐데 눈 길이가 많이 길어지는 아이들은 더 늦게까지 나빠져요. 어떡해요. 그래서 측정을 아까 전에 보셨던 안구 길이를 측정했는데 평균치보다 좀 많이 넘어간다? 그럼 더 늦게까지 더 많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념해서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눈이 덜 나빠지게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안구 길이 증가를 최대한 줄이는 게 눈이 덜 나빠지게 하는 길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3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첫 번째는 드림 렌즈, 네. 두 번째는 마이오가드 점안액, 세 번째는 마이사이트 소프트 렌즈라는 특정 렌즈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눈 길이 자체가 길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덜 나빠지도록 즉 소화 근시가 더 진행 안 할 수도 있도록 많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다 많이들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안과에 가시면은 이제 눈 근시도를 측정을 하면서 근시가 너무 나쁜 아이들은 눈 길이까지 측정하는 거를 같이 병행하여서 눈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자녀를 키우고 있으신 분들, 아까 다 기준을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만 3세에서 4세 정도가 됐다면 우리 아이의 눈 상태는 어떤지 한번 안과를 방문하셔가지고 혹시나 또 소화근시에 노출된 건 아닌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양하게 방법들이 있다니까 또 좀 안심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사이에도 많은 질문들 주셨는데요. 강압도 적겁 비다님께서 안과 검사가 저는 엄청 무섭더라고요. 안과 검사할 때 각막 검사 특히 할 때 엄청 무섭던데 안과 진료를 받을 때 덜 무섭고 덜 불편하고 덜 아프게 검사하는 방식은 없는지 꼭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뭐 아까 보셨겠지만 눈에 뭐 직접 어떤 기계가 접촉을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딱 하나 아까 전에 이제 안압 검사 하실 때 바람이 슉 예, 나오더라고요. 바람이 슉 나올 때 그걸 조금 불편해 하시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것도 요새는 기계들이 많이 좋아져서 많이 불편해하지 않으시는 편이니까 조금만 그냥 마음을 푹 놓으시고 하신다면은 네. 어렵지 않게 검사 잘 받으시고 좋은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치과 진료인데 그에 비하면 치과가 10이라면 안과는 한 2밖에 되지 않는 치과하고 체감인 비교할 수는 것 없죠. 같아요. 네, 그래도 앉아있으면 알아서 해주시니까 전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질문이 올라온 게요. 토토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성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2009년 말경부터 당뇨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물 치료 중입니다. 당뇨합병증을 막으려면 꾸준히 눈 검사를 해야 한다는데 원래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저는요.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계속 검사를 안 하고 방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시각 장애를 받으셨다면 네. 많이 안 보이실 텐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검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요. 만약에 당뇨로 인한 이제 눈의 병이 많이 진행했을 때는 네. 눈이 안구 위축이라는 경우, 안구 위축이 오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눈이 이제 작아지게 됩니다. 되려 혹은 까만 눈동자가 네. 혼탁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눈 검사는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면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도토리님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을 때 눈주위 필러가 마이봄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혹시 그 이유와 해결법을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미간과 관자, 앞볼 주위에 필러를 맞고 엄청 부었었는데요. 현재 몇 달째 안과 치료 중에도 마이봄샘에서 피지량이 잘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필러가 들어가면은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 마이봄샘은 그 눈꺼풀 안쪽에 대롱 형태로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필러가 누르면은 아무래도 샘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할 확률이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그 필러가 차지하는 것 때문에 마이봄샘 기능 분비가 약해졌을 수도 있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필러 넣었기 때문에 피부에서 만성 피부염이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게 더해지면은 그 피지량이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 마이봄샘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주지사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고 있었지만 세극동 현미경으로 다양한 증상을 알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세극등 현미경으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더 디테일한 걸 알기 위해서는 요새는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더하면은 환자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추적 관찰을 비교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 장비의 의존도도 사실 꽤 큽니다. 네. 서가연님이 라식 수술을 한 지 240년, 라식한 지 240년. 24년일 것 같아요. 네, 24년 됐어요. 눈에 까만 게 낍니다. 까만 게 낀다. 네. 글쎄요, 이제 눈이 조금 하얗게 변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좀 있고요. 눈이 까만 게 낀다는 거는 그 흰자위 쪽에 아마도 이제 색소 침착이 좀 더 이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라식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마도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그 눈에 이제 우리가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많이 침착되는 경우라면은 햇빛에 대한 과다한 노출 혹은 눈을 자주 비비시거나 혹은 만성 결막염이 있는 분들은 눈에 손이 가면서 그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내 습관이나 그 내 눈에 좀 부담되는 것들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는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착한 맛 던지더스 통계님이 고혈압 합병증 망막 검사는 언제 해봐야 하나요? 지난 3년간 120, 70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혈압을 앓은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저는 41의 남성입니다. 네. 다행히 혈압은 비교적 잘 유지되시는 수치인 것 같고요. 고혈압 망막병증 검사는 뭐 1년에 한 번 하시면 충분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한 번 해보시고요. 그 다행히 고혈압 망막병증은 빈도수가 많지는 않아요. 내 혈압이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150, 160 혹은 170 이렇게 꽤 높은 수치로 형성된다면은 네. 좀 더 확실하게 체크해봐야 할 수는 있는데 요 정도 수치면은 고혈압 망막병증이 생길 확률은 거의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눈 건강검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또 Q&A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힉스님께서는요, 만 40세입니다. 몇 년 뒤면 노안도 찾아올 텐데 나이 40을 넘어서 라식, 아색 시술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 힉스님은 이제 만 40세이니까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저는 선택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라섹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요. 이제 노안이 언제 찾아오는지는 사실 개개인 차가 꽤 큽니다. 네. 어떠한 분들은 한 42, 3세부터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48세, 50세 되어야지 느끼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개개인차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몇 년이라도 괜찮으니까 안경을 벗고 지내는 시간이 나한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하면은 만족하실 거고 나는 이 라식 한눈이 그냥 5년, 10년 이상 쭉 잘 갔으면 좋겠어라고 기대를 가지신다면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땐 차라리 라식을 하지 마시고 그냥 지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좀 개인의 선택이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상황이 또 다 다르니까요. 네. 네, 동백나무님은 선생님 눈이 안 나빠도 아까 소개해주신 그 위에 검사들을 좀 받아야 되나요? 예. 오늘 이제 보여드린 검사들은 사실 눈의 안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들에 해당되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시력이 나빠져야지 안과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때 되었을 때 의외로 병이 진행된 것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이 안 나빠도 한번 받아보시는 건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박대영 원장님과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와, 맞네. 우리가 사실 눈 뜨자마자 감기 전까지 늘 휴대폰을 달고 살고, 뭐 노트북을 보고, 좀 눈의 피로도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정작 그 눈 건강을 좀 챙기지 않았던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예. 이 안과 쪽도 굉장히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주제를 좀 삼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진 좀 무서워해 하시는 분들 제가 또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또 어렵지가 않네요. 좀 진입장벽을 네, 낮춰주시고 어렵지 않죠? 여러분의 눈 건강 챙기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좀 1탄을 준비했는데 다음 달에 또 2탄의 네, 맞습니다. 검진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예. 다음 달 2탄에서는 조금 더 그 다양한 검사 장비, 조금 더 전문적인 뭐 녹내장이라든가 망막 질환들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주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때는 좀 더 재밌으실 겁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데 다음 달도 더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온 질문이 바다사나이님인데요. 선생님, 선글라스를 구매하게 될 때 이것 또한 그 개개인별 눈에 맞춰서 사야 하나요? 네. 일단 안경을 내 눈에 안 맞게 썼다고 해서 그렇게 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네. 뭐 선글라스도 사실 안경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눈이 맨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력이라면은 네. 뭐 선글라스 도수 없는 걸로 사도 상관은 없고요.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 의견인데 선글라스는 도수 넣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엄청 많이 비싸지더라고요. 오, 네. 네, 왜냐하면 렌즈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깎기도 어려워하고 렌즈를 그에 맞는 걸 구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뭐 만약에 도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맨눈으로 잘 보시는 분들은 그냥 기성 선글라스 꼭 맞춰서 눈에 도수를 안 맞춘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네일클로버님께서 비염이 있는 사람은요, 라식이나 라섹 가능할까요? 예, 비염 있는 분들도 라식 라섹은 예,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비염이 있는 분들은 결국은 알러지 결막염이 있을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러지 비염과 결막염은 서로 따라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눈을 비빌 확률은 높겠는데 라식 라섹 했다고 알러지가 악화되지는 않는데 다만 수술 받은 눈에서는 눈을 비비면 안 되니까 알러지는 충분히 잘 미리 통제해 놓고 다스려 놓고 해야지 안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순서가 어쨌든 비비는 습관을 좀 적게 한 이후에 맞습니다. 또 시술을 받았을 때 더 효과를 느낄 수 있겠네요. 네. 네, 행복이 최고님이 선생님 저는 안구건조증으로 고생 중입니다. 정말 인공 눈물 말고는 답이 없나요? 수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건조증은 인공 눈물은 가장 일반적인 안약은 맞는데요.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 분비를 증가시키는 특수한 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안과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셔서 처방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수술이 아니고 시술도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IPL 치료술이 있고요. 그리고 눈물점 그 막의 삽입술이라는 게 있는데 눈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일시적으로 막아서 눈물층을 더 두텁게 만드는 시술도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다양하게 많은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안구건조증으로 되게 고생 중인데 그래도 IPL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그 안구건조증에 따른 이런 안약도 종류가 다양하고 필요한 게 다르다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또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으니까요. 한번 좀 참고하시면서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바구스님은 원장님 그 영양제 루테인 효과가 어떤가요? 예, 루테인은 좋은 이제 항산화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항노화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눈 영양제 중에 하나고 우리 눈 망막 안에 루테인이 실제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루테인 네. 눈 영양제 식품이고요. 루테인을 먹었을 때 내가 무슨 효과를 뚜렷하게 느끼는 경우는 사실 극히 없어요.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항노화제, 내 눈의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안 진행을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든가 백내장 진행을 줄여준다든가 심지어는 루테인은 실제로 황반 변성으로 진단받는 분들은 황반 변성이 더 안 나빠지게 하는
치료의 수단으로도 쓰이는 이제 그때는 약의 개념이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루테인 먹었을 때 효과를 못 느끼겠지만은 간혹 느끼는 분이 있어요. 난 이거 먹었다 안 먹었다에 따라 느끼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잘 못 느끼지만 어쨌든 간 먹어서 손해 볼 건 없고 40대 이후라면은 전 드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이씨집안님이 저희 아이는요, 햇볕이 강한 날 눈을 너무 부셔하더라고요. 약시 증상인가요? 네, 44개월 만 3세 아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눈부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으로 귀결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알러지 결막염도 있고 속눈썹이 찌르는 안검내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시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 시력이 약해서 이제 햇빛 눈부심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난시가 많으면은 어쨌든 간에 결국엔 안과에서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안과 방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성타오리님은 백내장 진단을 받으면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네, 백내장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꼭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백내장은 50대 이후부터 누구나 발생할 수 있고요. 초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많이 진행되면은 그만큼 빛이 투과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그에 따른 시력 저하가 많으면은 그때 수술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조금 생겼다고 바로 수술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시력에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적으로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 내 눈의 시력에 따라서 수술의 그 시기가 달라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뽀뽀님께서요, 인공 다초점 수술을 한 지 2년입니다. 이상 증상이 없으면은 안과를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아 하시는데요. 그래도 가야 한다가 정답이고요. 왜 가야 하냐면 더 이상 백내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수술하셨으니까 어차피 50대 이상이실 텐데요. 결국 황반변성 녹내장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나이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소나무님이 원장님 50대 여자입니다. 갑자기 눈앞에 시커먼 날파리 같은 게 떠다니고요. 물건이 휘어져 보이더라고요. 너무 놀라 안과를 가야 했는데 당뇨 망막병증 증상도 비슷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당뇨 진단을 받은 상태라 합병증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 증상은 조금은 중요하게 봐야 할 증상이긴 네. 하거든요. 일단 시커먼 날파리가 보이고 휘어져 보인다는 거는 일단 변형시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비문증도 있는데 이 비문증은 아마도 당뇨 망막증에서 유래된 피가 나왔을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당뇨 망막증이 생기면은 시신경이 부어서 그 물체가 휘어져 보이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안과에서 바로 꼭 안저 검사를 받으셔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어느덧 비욘디의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해졌더라고요. 168만이죠. 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질문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라면은 구독을 눌러주셔야 채팅보드를 통해 질문 남길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성별, 나이, 또 증상을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답변 드리기 더 편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시집어님이 아이에 대한 눈 건강 얘기하시면서 저도 블루베리를 먹어야 할까 봐요 했는데 이게 블루베리가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나요? 됩니다. 블루베리에 이제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는데요. 네. 안토시아닌도 항산화제에 속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약으로 먹는 것들은 있잖아요. 고용량이에요. 그래서 고용량으로 먹어야지 효과가 좀 더 잘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블루베리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의외로 그 고용량 그 안토시아닌이든 루테인이든 하나씩 챙겨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또 블루베리를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블루베리 안에 또 아무래도 칼로리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합하면은 과도한 블루베리 섭취는 어려울 수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특정 영양소만 농축해서 만든 것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대부분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부른 개구르님은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에게도 루테인을 먹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미디어나 혹은 주변에서 이제 소아도 루테인 먹어야 한다고 광고나 그런 것들 저도 제법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과학적 근거가 따로 입증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먹이진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꼭 먹으시겠다면 드셨다고 해대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은 그 항산화제라고 하는 기전 자체가 몸에 많이 이미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어른에 비해서. 네네. 그래서 루테인까지 먹어야만큼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먹어서 나쁠 건 없겠습니다. 네, 필수 사항은 아니다. 네. 네. 푸르른스님은 선생님 이 색깔 중에 초록색이 시력에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숲을 보면은 눈에 좋다고 하는 게 눈에 가장 피로감을 덜어주는 색깔이라서요. 그런 것들은 좋은 습관에 해당되겠고요. 다만 뭐 이제 멀리 있는 하늘 같은 거는 바라보시는 건 별로예요. 그래요? 예, 하늘은 의외로 초점이 잘 네. 안 잡히는 사물들이에요. 아, 자외선도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좀 약간 세긴 하죠. 예, 그래서 하늘은 보지 마시고 숲이나 그런 나무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눈 건강을 챙기는 팁을 좀 중간중간에 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만약에 뭐 컴퓨터를 한 1시간 작업했잖아요. 네. 그럼 한 몇 분 정도의 좀 휴식 시간을 주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20분마다 20초씩 멀리 있는 걸 봐주자. 20분. 예, 20, 20분. 20, 20.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은 20분마다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네. 20초 동안 뭐 20m 이상 있는 물체를 바라볼 수 있으면 괜찮고요. 아니면 정 안 되면 눈을 감는 것도 눈 피로도 자동으로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되니까 네. 그거 실천하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지금이 방송 시작한 지 42분이 지났거든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20초 동안 사운드만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보겠습니다. 먼저 가세요님은 노안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노안 수술은 이제 분명히 10년 전하고 비교한다면 많이 증가한 건 맞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는 건 맞고, 다만 모든 사람들이 노안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해도 효과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시각 3시 43분 지나가고 있고요. 7분 정도의 시간이 저희에게 주어졌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맘맘님이 다음 달 2편 기다릴게요 하셨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니까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눈사람 안과를 소개해드리면서 또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검사를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오림님께서는 원장님, 망막 박리가 있을 때 렌즈를 껴도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망막박리는 눈 안쪽에 깊은 곳에 일어난 질병이고, 렌즈 끼는 거는 겉에서 하는 건데요. 망막박리를 충분히 정상적으로 치료받으신 상태라면 렌즈 끼는 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산들바람님이 안녕하세요. 눈에 핏줄이 잘 터집니다. 괜찮을까요? 네. 눈에 핏줄이 잘 터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다른 것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뭐 건조증, 뭐 알러지, 결막염, 혹은 과다한 미디어 노출, 혹은 충분하지 못한 수면, 네네. 혹은 그 외에 뭐 흰자위가 늘어져 있는 결막 이완증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이제 눈에 부담을 줄 수 있거나 마찰력을 많이 일으키는 요소들을 조절을 해주면은 좀 대부분 많이 줄어드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세월님은 두도라기 눈 흰자에 흑점이 보이는데요. 괜찮은 걸까요? 네, 이거는 봐야 알겠지만은 대부분 거의 괜찮아요. 우리 눈에도 피부처럼 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을 때 이제
모습 대부분은 오타 반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있는 건 아쉽지만 보통 거의 지켜봐도 문제 없는 것들이니까 과도하게 큰 것만 아니라면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네, 근데 고민이 되시긴 할 것 같아요. 두드러기마다 좀 언어 차이가 있지만 저희 아기는 말을 진짜 잘 못해가지고 예, 그렇죠.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예. 충분히 고민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시집안님이 눈 영양제 말고요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예, 아무래도 또 영양제에 대해서 약간은 거부감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은 좋은 것들은 견과류도 해당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연어 혹은 브로콜리 네. 혹은 뭐 고등어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오메가3나 루테인 혹은 아스타잔틴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음식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섭취하시면은 도움되겠습니다. 네. 해오름님이 원장님 막막 박리가 있을 때 아까 알겠습니다. 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약신은 왜 생길까요? 고칠 수는 없을까요? 약신은 결국은 어릴 때 형성이 되는 건데요. 네. 제대로 시력이 발달하지 못하는 건데 만 10살 이전이면은 그 원인에 따라서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안과에서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강나영님이 선생님 작년에 비문증이 심해져서 광각 안저 촬영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게 쉽지 않았는데 다른 분들도 그러실까요? 안구 건조증이 심한 편인데 미리 인공 눈물을 넣고 안과 검사를 받으면 좀 괜찮을까요? 네. 네. 이 말씀 일부 일리 있는 건 맞고요. 눈을 이제 떴을 때 건조증이 좀 많거나 눈물막이 빨리 마르시면 굉장히 눈 시려해서 이 광각 촬영 검사를 잘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때는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하고 정 안 되면은 일시적인 이제 마취 점안약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눈을 좀 더 편하게 뜨고서 그 검사 진행을 하기도 하니까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시집안님이 요즘 황사 때문에 비염이 심한 것 같습니다. 소아과의 알레르기 약으로도 이 결막염 증상까지 고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는 소아과 알레르기 약이라면 일단 주로 먹는 약을 뜻할 것 같은데요. 먹는 약이 결막염 호전에 도움이 되는데 점안약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소아과에서도 점안약을 처방을 하기는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직접 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대중적이고 그래도 안전하고 조금 그 약효가 약간은 낮은 안약으로 처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과에서는 그걸 경중도를 판단하고 조금 네. 더 필요하면 더 효과가 높은 약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된다면 안과에서 체크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네이클로버님께서 난시 있는 사람의 경우 라식이나 라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난시도 시력 교정술 다 가능하니까요. 예, 충분히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행복의 최고님, 선생님 인공 눈물도요. 브랜드별 차이가 있는지 비싼 게 더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브랜드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별 차이가 있다는 게 이게 더 좋다고 하는 쪽보다는요. 그 회사들마다 제조 공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그게 설명서에 표기된 건 아니고요. 네네. 기본적인 큰 주요 성분은 비슷한데 그 공법에 따라서 조금 저만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뭐 C라는 안약이 잘 맞는데 B라는 사람은 D 인공 눈물이 잘 맞더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한테 제일 편한 게 제일 좋은 인공 눈물이다. 그게 제일 싼 걸일지라도. 네. 그러니까 나에게 좀 잘 맞는 인공 눈물이 좋은 네. 거겠네요. 그래서 인공 눈물이 좀 잘 안 맞으시면 다른 회사 제품도 넣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네. 자, 성탄우리님이 잘 들었습니다.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받고 싶지 않아서 미루는 상황인데 답변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가지 질문까지만 좀 다뤄볼게요. 동백나무님이 원장님 안압이 높은지 옆에서 보면 눈알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일까요? 불편하진 않은데 40대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 안구 돌출이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일단은 안구 돌출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데 그게 과다하면은 안압이 높아서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안구 돌출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거꾸로 안구 돌출이 있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구 돌출가 과다하면은 피 검사를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해피타임님의 질문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많이 쓰는 편인데 백내장 수술 후 얼마 정도 후에 이 바느질 같은 게 가능할까요? 저는 59세고요. 건강한 근시와 원시가 있는데 백내장기가 있다 해서 그런 이야기를 5년 전에 들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안경을 벗고도 잘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백내장 수술하시고 바느질을 한다는 건 조금 작은 거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하시기는 어렵고 보통은 적어도 2, 3주는 지나야지 조금은 할 만하실 것 같고요. 보통은 한 달 이후에 좀 그런 것들을 정밀한 작업들을 하시는 게 권장이 되고요. 지금 건강한 근시에다가 이제 백내장이 조금 있다고 아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 벗고 잘 보이시고 내 생활에 지금 불편함이 많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백내장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시력 변화를 추이를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보시는 게 가장 추천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외에도 정말 시간이 순삭입니다. 다음 달 방송도 기대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등등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들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려보려고 열심히 달려서 거의 얼추 다 드린 것 같은데 답변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앞전에는 눈사랑안과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안과 검사를 좀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놓치셨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원장님과의 방송은 한 달에 한 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또 다른 검사들 직접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원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